자, 2019년 서울시 추가 시험이었죠. 2월 달에 가장 이제 7급 시험 이렇게 이제 일찍 본 적이 없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추가 선발 시험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3월 달, 올해 2월 달 이렇게 서울시 이제 7급 수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사실 좋은 기회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제 했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도 있었던.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보니까 작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과목이 이제 어려운 과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법 과목은 헌법도 그렇고 이제 행정법도 그렇고 이제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이제 그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이 한 5문제 정도, 근데 총론 결합형, 총론적 지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강론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 이제 좀 쫓기지 않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면 무난하게 이제 좀 고득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법치행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은 거, 법률 우위, 즉 법우위, 법률 우위 원칙, 그다음 법률 원칙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옳은 거죠. 1번 법우위 원칙 또는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자, 이게 옳은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행정작용, 법률 우위 원칙은 이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된다. 그럴 때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모든 법이에요. 불문법 일반 원칙까지도 포함하는.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자,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3번 지문 이제 법률 원칙에서 이제 법률부라고 하는 경우에 법률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이 법률, 이 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 자,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요 뒷부분이 틀린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 법률에 이제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이나 조례까지는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불문법으로서 관습법이라든가 판례법까지는 법률 원칙에서 말하는 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좁은 의미예요. 법률보에 있어서 법률은. 법률 우회 원칙에서 법률이 좀 넓은 의미이고. 자, 2번은 이제 거꾸로 돼 있죠. 법치 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적 전환이다. 아니죠. 반대로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적 법치주의로. 법치 행정 원리 현대적 의미. 그 다음에 4번 법률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 이 조직규범의 근거가 아니라 이 작용규범이죠. 작용법규.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법률 원칙.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률 원칙에서 이제 행정권 발동이 이제 법률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조직법적인 게 아니라 작용법적인. 그래서 이제 4번도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기는 이제, 허가 특허의 기본적인 이제 그 구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번, 2번 지문도 자주 나오던 거죠. 주유소 허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할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의 양수인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그건 이제 민사상이나 다른 이제 형사상의 문제로 이제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양도인의 지위를 이런 이제 대물적 이런 이제 성격의 허가의 경우는 그대로 승계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죠. 사례형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2번 자동차 운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 강학상 이제 특허 재량행위죠. 그 면허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 3번, 자, 특허.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야간 통행금지 해제, 이런 식으로. 입상금지 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 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고. 그 4번에 재단법인 임원침, 재단법인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중간청 당연히 인가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원침.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인가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재량이라는 거.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문제. 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공상계약은 이제 사업상 계약하고 이제 대립되는 당사자 의사 합치해서 성립한다는 건 똑같은데 민법의 계약하고 유사하죠. 다만 이제 공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의 계약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순수한 사업상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해지가 인정이 되고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행정절차법 공상계약의 체결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자, 행정절차법에 공부상계약, 행정계획, 확약, 행정조사 이런 거 이제 없다는 거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행정주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 없으면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사 채용계약. 이게 전형적인 공상계약이죠. 공상계약 해지. 관할 도지사 일방적 의사표시에도 신문을 박탈한 불이익 처분으로 하한고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하한고소 대상 처분이 아니다. 이거. 공부상 계약 해지와 관련한 다투는 것은 이제 당사소로 다툴 수는 있어도 이게 이제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사 이 채용계약, 대표적인 공부상 계약이라는 거, 뭐 시립무용단, 합창단 이런 이제 단원, 뭐 채용계약도 마찬가지죠. 위촉, 해촉 이런 거 이제 다투는 거는 당사소송.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공부상 계약 이제 늘 나오던 그 전형적인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관도 이제 출제 빈도 뭐 거의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하는데 부관에 대한 역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계속 나왔던 게 1번 판례죠. 공유수명, 매립, 준공, 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 및 지방자한테 귀속처분. 이게 이제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과이라는 거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것도 이제 부관의 일종이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부관하면 이제 부담이잖아, 부담.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용, 독립해서 그래서 이제 다툴 수 있다는 거. 부담 이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독립하여 취소가 될 수가 없고. 얘도 그러니까 부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닌 부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사실 최근에 연달아 정답집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X죠, X.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부담부 행정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부담부 행정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철회 사유가 되는 거죠. 철회 사유. 그래서 이제 부담이냐 조건이냐 구별이 애매하면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 철회 사유. 그래서 이제 철회 사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 행정청이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의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처에 부관 없는 행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다면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안 된다고 보잖아,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면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다투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거나 부관 없는 행정으로 변경해 주세요. 변경 신청을 해서 그게 거부되면 거부처분. 그 거부처분을 취소로 다투는 이 방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진정 학자들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판례가 부정해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들고 가서, 부관만 취소해 주세요, 이거, 부관만. 근데 이제, 이걸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부관 없는 행정으로 변경 신청을 해서, 그게 거부되면, 그걸 이제 다투는 방식.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온 적법했지만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문에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법하게 되는 게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처분 당시 적법에 붙여졌다면 이게 이제 소유관 매설 사건이잖아요. 처분 당시 적법에 붙여졌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4번 지문도 워낙 거의 단골처럼 부관 나오면 그래서 이제 거의 당연히 이제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행정 권한에 행정처의 이제 권한 위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아. 이게 이제 강론 문제죠, 사실은. 근데 총론적 지식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다. 이제 피고적 효과도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위임 기간은 이제 수임 기간의 수임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 감독하고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청이 이제 수임청에게 권한을 넘기면 수임청에 이제 권한이 되는데 이제 권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임은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내부 위임은 법적 근거 없어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감독, 지 감독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명문의 규정도 있고 옳은 지문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행사. 그러니까 위임이기 때문에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행사. 그리고 수임청이 처분을 하고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위임받은 자는 특히 필요한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업의 일부를 보조기간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어요.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위임 위탁이 있는 때.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이게. 취소의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 수임청의 권한이고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고 수임청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예요. 내부 위임이면 이제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임과 내부 위임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위임은 이제 위임청에서 수임청으로 넘어가는 거고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근데 내부 위임은 여전히 위임청의 권한이에요. 수임청이 그래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고 위임청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이제 워낙 기본적인 문제니까 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건 이제 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총론적 지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는 강론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강론에서 이제 많이 기출되던 쟁점이기도 하고. 자, 조례. 이것도 강론 문제로 출제한 거죠.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역시 헌법, 행정법에 이제 또 같이 겹치는 이제 측면이기도 하고. 조례 통제. 그래서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방자탄청이 제기한 조례안의 제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조례가 공포된 경우에도 소액이 있으므로 제소이기한 내이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단체량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 제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이건 대법원이죠. 그리고 이제 조례가 뭐 일부 위법에도 전부 효력을 부정한다는 거고. 3번, 조례가 처분선을 갖는 경우, 이 처분적 조례죠. 항고소송 대상이 되죠? 이 경우 피고가 누구예요? 조례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단체장. 교육학에 관한 조례면 이제 교육감.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단체장. 조례 공포권자인 단체장이 이제 피고다. 이건 뭐, 너무나 이제 많이 빈출되는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죠. 조례 자체에 직접 기본을 침해받는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헌법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헌재 판례, 이건 대법원 판례, 처분적 조례. 여기는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에요. 헌재 대법원 간에. 조례가 이제 처분성을 가지면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근데 단체장이 피고, 그 자체가 직접 기본을 침해하면 또 헌법성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헌재 대법원, 뭐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거.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준 거죠. 이런 부분들은 늘 이렇게 같이, 특별한 얘기 없어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시 6번도 전형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7번 행정행위 이제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그 하자의 치유 1번 지문 역시 최근에 정답지문으로 많이 나왔었죠. 적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적관 건축물인데 하자가 중대 명백 당연 무효이면 그 후행행인 건축물 대립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자,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이게 이제 틀린 거죠, 내용. 그러니까,
처분의 하자가 절차나 형식의 하자일 때만 치유가 가능해요.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판례 소재기 이후에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시기는 그리고 쟁송 제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이죠. 내용상 하자는 치유가 안 된다. 절차 형식 하자일 때만. 하자의 치유 시기는 그리고 쟁송 제기 전까지. 자, 이 부분 역시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지문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치유가 되면 처분 당시 하자 없는 적반 행정으로 효력을 받습니다. 처분 당시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치유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반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이제 치유는 안 되고 전환만 되죠. 역시 이제 전환의 요건을 충족해서 전환이 되면 역시 처음부터 적법한 이제 행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 8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 쭉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이제 많이 보고 기출문제 많이 나오던 내용이죠. 자, 1번 질문부터 볼까요?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에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으로 처분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지침 등의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반드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 적법의 부분은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 규정, 법규성이 없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엄밀하게 말하면 법이 아니에요. 재판규문도 아니야.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서 뭐 적법이고 행정규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적법 여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 내용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 권한행사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행정기관의 법령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법령 보충적 이제 행정규칙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법규적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했죠. 그리고 절차 방법을 또 특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방법, 절차나 방법을 법규명령, 즉 시행규칙, 불이행형식으로 정해라. 그럼 거기 구속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면 이건 법규적 성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건 이제 맨날 비유해서 얘기했잖아요. 소주 사오라고 그랬는데 막걸리 사오면 안 된다고. 근데 아무거나 사와. 그러면 아무거나 사가도 돼, 진짜. 근데 이거는 특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으로 담아도 돼요. 그거 이제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재량권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자유구속을 받게 된다. 되풀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되풀이 반복됐을 때. 그래서 이제 선례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관행도 없는데 행정규칙에 대해서 바로 자유구속의 법리가 인정된다면 행정규칙이 그냥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돼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행정규칙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되풀이 반복 시행됨으로써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을 매개로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관행이 없더라도 이게 이제 틀린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질문도 고시가 법령 규정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한 관계력의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자체는 행정규칙이에요. 그 자체는. 그래서 이제 결합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죠. 결합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일반인 관계인의 표시 통보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효력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헷갈렸다고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딱 걸려야 된다 이거죠. 워낙 많이 나오던 거니까. 되풀이 반복 시행됨으로써. 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통설 판례이기 때문에.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문제를 봅니다. 자, 현 행정심판부사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뭐,
우리 관리반에서도 이제 이거 직전에도 이제 합법 모의고사로 다뤘던 건데, 이거 그 취소 심판의 이제 재결. 그래서 이제 이 재결의 종류가 요 처분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요 세 가지. 취소 명령 재결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요 두 가지가 형성 재결이다. 변경 명령 재결. 이거는 이제 이 기속력, 이행 재결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취소, 변경,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변경 재결을 함으로써 그냥 취소돼버리고 변경돼버리는 요 형성력, 이게 이제 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명령 재결은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삭제가 됐다. 요게 지금 이제 옳은 지문이죠. 딱 이게 이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처분청이 처분 이행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 처분. 행정심판법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직접 처분. 소송법에는 없는데 행정심판법에 있는 거. 직권으로 안 되죠.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새롭게 신설된 간접강제도 신청이 있어야 돼, 신청. 자, 이거 뭐, 워낙 자주 나오는 조문. 3번, 취소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없으므로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재처분 의무가 명시돼 있죠. 취소 재결의 기속력으로. 49조. 그래서 이제 2항, 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또 신설된 조문까지 있다는 거. 현행법상 이제 거부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 심판보다 우명 심판 뭐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제 뭐 취소 재결도, 그래서 이제 취소 심판에서도 취소 재결에 이제 이런 기속력에 따라서 이제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당사자가 이제 뭐 선택을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거부 처분 같은 경우 취소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우무행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 부분이니까 이건 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가 없다는 거. 재처분을 해야 한다. 이건 명시되어 있어요, 조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행정심판법.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여러분 소송법 보니까 조문 문제가 꼭 나온다 그랬죠, 조문 문제. 자, X. 그 다음에 4번. 거부에 대한 의무행심판에는 청구기간 제한과 사정재결,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에 대한 의무행심판이니까 기간 제한을 받죠. 사정재결이 의무행심판에서도 인정되죠. 소송법에서 사정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근데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의무행심판에서도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만 이제 사정재결을 할 수 없죠. 그리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작위를 다툴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부작위. 그리고 여기 집행정지. 이런 이제 소송, 심판 다 이제 공통적이죠. 집행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성질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거부 처분. 소송에서도. 거부 처분. 그래서 이제 거부 처분,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판법에, 소송법에 없는 뭐가 있어요? 임시처분제도 있죠.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시처분. 그게 바로 거부처분하고 부작위예요. 거부처분, 부작위. 적극적인 이제 처분일 때는 임시처분만으로 목적이 달성 가능한데. 그래서 집행정지와 이제 거부처분은 서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 이제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요런 이제 지문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도 계속 이런 것들은 이제 빈출되는, 제가 늘 얘기하는 8, 90%가 늘 나왔던 거 반복되는 빈출되는 데서 대부분 또 나온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 올해 또 나온다 이거죠. 자주 출제되는. 요번에 그러니까 행정법이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특히 이제 더 많은 편이었다. 이제 시간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풀었다면 이제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영어라든가 국어, 다른 거 경제학 때문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어렵게 이제 그렇게 이제 풀고, 시간에 이제 또, 초입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안 보였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공물법. 이건 이제 전형적인 강론 문제죠. 근데 강론 문제지만 늘 나오던 아주 전형적인 틀 속에서 나왔죠. 근데 이런 또 더군다나 박스형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쫓기면 제대로 이제 집중해서 못 읽어서, 그래서 이제 체크를 잘못하는 경우가 이런 문제에서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번부터 보세요. 원래 자,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해서 사실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상실하였다면 국유재산 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곡물로서의 성질이 소멸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바다인데 간척사업으로 그래서 맨 땅으로 이제 매립이 돼가지고 바뀌었어. 근데 적법한 용도 폐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용도 폐지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런 경우 용도 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곡물로서 성질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봐요. 많이 출제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점유취득시효.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또 사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폐지되고 변경되면 20년 이상 이제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맨 땅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이상. 사실상 이거 폐지된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유권 주장하니까 그런 거 폐지된 적 없다. 이건 이제 관련 판례가 되게 많죠. 국가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국가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명시적 폐지 아니라 묵시적 폐지도 인정하긴 해요. 근데 사실상 이제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 폐지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적법한 폐지 없는 이상 성질이 소멸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공공용 재산이라 해도 당의 공공용 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자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법률적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같은 이익은 법상 보호돼야 한다. 자 맞아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보호가치가 있는 특별한 법적 지위가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답은 도로 점유라면 일반 공정교통이 자 이게 이제 원문에서 이게 시험지 오탈자가 발생했어. 제가 그래서 그대로 놔뒀는데 이게 고용되는 게 아니죠 사실. 공용되는 일반 공중의 교통이 공용되는 이래야 되는데 오탈자. 그래서 이번에 좀 허술한 출제라는 아니 헌법도 사실 좀 쟁점이 비슷한 게 헌법 조문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험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복수정답, 오탈자니까 이거 이제 이 문제 다 복수정답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죠. 공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이러한 일반 사용과 별도로 도로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 같은 도로 특별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일 것을 요한다. 뭐 이 오탈자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틀린 거지. 도로 조명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 진입도로, 주유소 진입도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도로 조명 허가 강학상 특허죠. 근데 일반 사용, 일반인들 여러분들 보행자들 도로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거기 이제 뭐 주유소 이제 뭐 고객들 주유소 이제 뭐 차량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중첩적으로 병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꼭 독점적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답번도 이제 X. 그 다음에 라번,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 이게 뭐죠? 강학상 특허잖아요, 특허.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목적의 사용 허가. 그래서 이제 인가가 아니라 특허. 이건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이건 뭐 사실 총론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용료 부과하는 것도 처분이다. 자, 그 다음에 마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부가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법적 성질을 달리함으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변상금 부과권 따로. 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따로. 그래서 이제 각각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이 민사상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제 다툴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시 이제 여기도 뭐 이제 총론적인 뭐 이제 쟁점하고 이제 좀 섞여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거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기본 공부량 채워진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 지금 이제 무난한 문제들이죠, 전부. 자, 정답은 이제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조세 과언합 환급 소송에 관한 설명을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얘도 이제 워낙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이건 이제 1번 지금 보면 이제 조세 과언합의 부당이 되게 되기 위해서는 납세 조세 징수가 실체법상으로 절차법적 전혀 범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문의 하자가 중대 명무가 당연 무효하고 부당이 되려면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공송치가 취소지 않나 그런 조세 납부가 부당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과세 처분 이게 이제 당연 무효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당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취소에 불과하다면 공정력 때문에 그런 거죠.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 되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번이죠. 2번 국세한국금 결정 이 결정 무관한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딱 생긴 게 처분처럼 생겼는데 처분이 아니어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항고송 대상이 처분이냐 아니냐. 자, 납세 문제와 항고 처분의 전부 범위에 구체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국세 환급금 결정, 뭐 환급 거부 결정, 국세기본법상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인 어떤 사후 처리를 위한 어떤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뭐 환급 청구권의 전부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처분은 아니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어. 다음 중 처분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한 문제 순수한 문제도 있죠. 뒤쪽에 하나. 얘도 이제 아닌 것으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제 그냥 절차적인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이 자체가 이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아니다. 자, 그다음 뭐 3번 지문, 뭐 4번 지문 이제 다 맞는 내용이고요. 12번 문제 보세요. 바로 이제 처분에 대한 문제죠. 자, 이거 뭐 이제 너무너무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죠, 다.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이다. 과거에 이게 사실은 이제 처분이 아니었는데 전화합의체로 바뀌고 나서 거의 뭐 이제 단골처럼 많이 출제되죠. 근데 공정원의 고발 조치는 뭐예요? 이게 이제 행정기관 내부적인 조치로 보죠. 고발을 하는 것도 내부적 의사결정인 거. 얘가 이제 아닌 거. 국가인권의 성희롱 결정 실형조치 공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진정을 하면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 각하결정. 예전에 그게 이제 처분성을 부정하고 헌재가 이제 예외적으로 심판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판례가 바뀌면서 헌재가 심판하지 않죠. 예전에 이제 얘도 대법원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다른 구제 절차 없다 해가지고 헌재가 심판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전화합의체로 처분이다. 바뀌고 나서 헌재가 이제 심판하지 않죠. 왜?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얘네들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뭐 기각결정, 뭐 각하결정.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이다, 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자, 개별 공시가결정, 표준 공시가결정 다 처분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 이렇게 이제 현실화한다 그러면서 계속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공시지가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출제 가능성도 높았는데 개별 공시가결정과 과세처분 이제 하자 승계되는 거. 표준 공시가결정과 수용제 하자 승계되는 예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하자 승계에서 논의할 때 맨날 단골로 승계해요.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는 뭐예요? 선행, 후행 다 처분이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처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이제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그냥 뭐 2, 3초 만에 이렇게 딱 5초 아니야 좀 시간을 줘도 10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 그 다음에 13번 행정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실효성 확보수단은 당연히 나오는 파트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자, 1번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행을 심적으로 강제하게 한 것으로서 의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반복부가 가능하죠. 이게 맞는 거죠. 반복부가. 이행강제금은 일심 전속적에서 승계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옳은 지. 그 다음에 2번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규정에 속하는 수속을 취할 이유 여유가 없을 경우라도 두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않냐고 대집행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비상시 위험의 절반 경우 이거 이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이제 규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3번, 4번 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할 행정상 강제집행이 되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안 된다는 거. 역시 X. 자,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죠. 공매만 처분이라 했어. 공매 결정도 처분이 아니고. 자, 공매 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의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체납자 등 공매 통지 자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추동을 구할 수 있다. 역시 X예요. 자, 공매를 하기로 하는 결정, 내부적 의사 결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하기로 한 결정, 재공매 결정 다 마찬가지예요. 처분이 아니고 또 공매 통지도 처분이 아니고 절차적 요건일 뿐이에요. 공매를 위한. 공매만 처분이라는 거예요. 공매만. 얘만 처분이다 이거죠. 역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자, 그래서 4번도 X. 자, 그 다음에 14번. 자,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행정절차법 쟁점. 단골 손님이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골 손님이네요. 1번. 국가무문상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치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한 의견 진술, 자료 출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산통지 의견 정책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얘가 틀렸잖아요. 직위해제 처분. 성질상 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법에 산통지 의견 정책이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숱하게 많이 나왔던 1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딱 1번 보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이제 분명한 이제 정답이니까 이게.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3번 질문에 공무원 연구관리공단 퇴직형 환수 결정 있죠. 이런 식으로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따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해도 절차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됐던 거죠. 또 4번도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여 청문 실시에 관한 이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역시 최근에 계속 나왔던 역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당사소송 대상을 모두 거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출제되지 않은 낸 거예요. 그리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래된 판례고 많이 등장하지 않던 거예요, 그동안에. 좀 이제 낯선 유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건 출제자가 실수하신 거야,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 라번이 워낙 많이 나오면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냥 답이 나와. 그잖아, 지금. 여기 이제 가나다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기억리는 디귿리을이에요, 그냥. 얘. 얘가 당사소송이라는 건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간첩이지. 얘가 원래 이제 부당이득 민사소송의 문제로 봤었잖아, 이거. 근데 이게 뭐예요? 공보상이 그냥 의무이고, 그리고 당사소송으로, 이게 이제 판례가,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부가세, 환급세 지급 청구하는 거.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지급 의무 이런 거. 부당이득 판한 의무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소송이다, 이거. 공보상 의무이고, 공보상 청구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리을이 들어간 게 근데 이제 라번이 들어간 게 이거밖에 없어. 물론 이제, 가번, 나번도 이제 종종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가번 이제 역시 최근에 이제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 주거이전비 부상 청구, 당사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요즘에 계속 이제 부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자 승계 되냐 안 되냐, 소송 대상인 처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당사소송, 항고소송 꼭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빈출되는 파트거든요. 이게. 당사소송, 항고소송. 아시겠죠? 다 이게 당사소송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고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그게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소송, 그냥 민주화운동 항고소송.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수용재결 자체 불만이 없어. 보상금 증감소송,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소송. 근데 환매권 전부, 또 이제 환매 금액 증감소송, 그건 또 이제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당사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또 가끔가다 이제 얘도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이냐
뭐 당사수냐. 예전에 이제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제 당사수송. 그래서 나머지 뭐 이제 다번도 마찬가지. 다번이 그러니까 사실 자주 나오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리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지문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문을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원래는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눈치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은 등장하는 선례라든가 지문을 다 몰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걸 알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 몰라도 돼. 옳은 거 확실하게 하나, 옳지 않은 거 확실하게 하나 알면 나머지 지문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원래 한 80점 정도는 순수한 자기 실력이고 플러스 알파 해서 90점, 95점, 이제 100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맞췄어. 왜 맞췄냐? 이걸 알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다른 거 보니까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16번 공문법 관계에 관한 이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좀 총론, 강론, 좀 이제 강론형 문제로 사실은 낸 거죠. 강론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고 지방자치법 반드시 나왔고 아까도 나왔고 이제 자 경찰관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토지보상 이런 이제 우리 이제 뒤에서 자녀지 문제 이제 순수한 그 대표적인 강론 문제죠. 이건 역시 총론적 지식으로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자 1번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득 공무원 전임하도록 할 수 있는데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본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단체장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전입했던 사건에서 위법하다고 했었죠. 본인의 의사가 이제 이건 존중되고 중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이런 게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순수한 강론적인 내용인데 교육공무원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출산휴가를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몰라도 역시 이제 이 쉬운 데서 정답이 역시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변수는 아니었어요. 혹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세모하면 된다 이거. 3번 행정처의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직위의제 사유에서 직위의제 처분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의제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익이 없어 부족한 소송에서 이제 소이익관에서 많이 나오던 거죠.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좀 확실한 수준으로 알 수 있고. 자, 4번 보세요.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법 관계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권자 면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지를 갖춰야 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면직의 의사표시 없어도 돼요. 법이 정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그 법의 효력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통지 안 해도 돼요. 근데 통지해 주는 거는 확인하는 차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통지가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 당연 퇴직 사실을 통지하는 거. 그게 이제 또 처분이다 아니다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통지는 그냥 확인의 의미, 확인의 의미. 그냥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처분이. 아시겠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퇴직되는 거예요. 정년 퇴직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확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번 지문이 좀 낯설을 수 있어요. 근데 1번, 3번, 4. 4번이 근데 제일 쉬운 거야, 사실은. 4번 지문.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거다. 자, 그 다음에 17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작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거 또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최근 기출문제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풀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본 판례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거 또 나온 거예요. 뭐죠? 이거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이거 도시기본계획. 이거 이제 처분이 아니죠.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에 그냥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에요. 행정청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런데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죠. 내부적인. 그래서 이제 어떤 지침에 불과하다. 대외적 구속력 있는 처분이 아니다.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근거한 이제 도시계획 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 처분서에 인정되죠. 구체화된. 자, 관리처분계획, 체계발조가 관리처분계획. 얘는 이제 처분이죠. 토지의 소유자가 구체적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합이 행한.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행정주체이고 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이다. 자, 3번 행정처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계획제량, 계획제량 통제 원리, 형량 명령 이론도 있죠. 형량 혜택, 형량 흠결, 오형량. 그래서 일반적인 재량이보다는 넓게 재량이 부여된다. 4번 일정 기간 내 요건을 갖춰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범상치에 있는 자에 대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은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행정계획에 있어서 많이 빈출되는 이제 판례죠.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 국가배상법이 안 나오면 이상하지, 또 이제. 서울시 이제, 워낙 서울시에서 이제 빈출되는 국가배상법. 여기도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 시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대집행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사학 사안에 해당하므로 국감성 2조 공무원 같은지 아니죠. 토지공사가 이제 공무원 아니라는 거 그냥 행정주체의 질을 갖고 교통할아버지는 공무원이고 X. 자, 이번 공익근무원 나왔네요. 공익근무원. 경비교도대원하고 공익근무원은 국가배상 이유랑 단서 군인 군무원 경찰관 향토요원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경비교도도 그렇고 경비교도 대원도 마찬가지 공익근무원처럼. 근데 이제 전투경찰 순경은 당연히 제한됩니다. 현역 군인들. 공익근무원이나 경비교도 대원은 군인이 아니다.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딱 2번에서 나왔잖아요. 이것도 1번 X, 2번 O. 옳은 거 찾는 거 2번. 근데 나머지 지문도 어렵지 않다. 3번에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연관된 법령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 것이라면 국가배상 2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요? 안 되죠. 상다 인과관계. 순전히 이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 것이다. 순전히 내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런 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그건 상다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아요.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제 국가배상법 상다 인과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된 내용이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번 2조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한테 권력적 자격만 포함돼 피권력 자격 포함되는다. 피권력적 자격도 포함되죠. 사법행위만 제외되죠. 사경제체로서. 자, 그 다음 19번.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요번 문제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강론 스타일 나온 문제예요. 강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총론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이쪽 조문들이 이제 좀 소개되어 있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손실보상의 문제로 이제 맞춘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법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을 한 법이에요.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이제 토지보상법인데, 요게 근데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 총론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구급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강론인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좀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잔여지 이쪽 부분하고 수용재결,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제 환매권.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이 이제 좋은 문제로 좀 출제가 되죠. 자, 1번 보세요.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의 토지가 공익사업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번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에 하야하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건데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합니다. 사업 인정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토지 수용인에다가 하고. 자, 요게 이제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지금 헷갈리게 해놓은 거냐면은 수용재결 있죠. 수용재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건 누가 해요? 그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재개를 신청을 청구하는 거고, 그쪽 조문을 또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그거하고 약간 이건 이제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인에게 이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틀렸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진짜 순수한 강론적인 어떤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번, 4번 이게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잔해지 수용 청구에서는 잔해지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의 권리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4번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잔해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는 토지 소유인의 잔해지 수용 재개를 전 또는 이제 후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수용 재개를 전에 해야 돼요. 쟤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19번 문제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제 어렵게 낸다고 출제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낸 겁니다, 이게. 강론 문제 중에서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총론 문제 중에서는 아까 이제 당사성. 그걸 이제 어려운 문제로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출제자들은 낸 거예요. 자, 20번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여기는 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전형적인 이제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 대표적인 이제 문제 낸 거죠. 자, 여러분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지만, 원칙상 기속행위예요. 근데 중대한 공사가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는 있다. 자, 이거 이제 1번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원칙은 기속행위 맞고, 중대한 공사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자, 2번.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죠. 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 거부에는 항공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예전엔 그랬죠. 근데 이제 건축신고, 착공신고. 이게 이제 반려. 신고 반려행위가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례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주민들의 이제 법적 지위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판례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건축신고예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소환한 건축신고.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얘는 여전히 자체완성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다 이거예요. 자체완성. 원래 이제 순수한 자체완성적 신고는 그래서 이제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적반 신고를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해도 어떤 이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판례가 바뀐 거죠. 수리 거부 또는 이제 반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성을 인정한 거예요. 종전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게 처분이라고 본 거죠.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건축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자체완성 신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이제 수리 여부 상관없이 거부를 해도 그냥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불안한 국민들은 또 괜히 이제 나중에 거부했는데 건축을 진행했다가 막 철거망령 떨어지고, 그 복잡한 이제 분쟁에 휘말리는 거 신경 쓰이니까 다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툴 실익을 인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필요하다 보니까 판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어떤 국민들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이제 착공신고도 마찬가지, 착공신고 반려. 최근에 이제 또 계속 같이 나란히 취급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분야의 전인 정관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그 같은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처의 수리처분 등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형적인 건축 신고 이 의미인 거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체완성 신고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고 건축하면 돼요.
적부한 요건을 갖춘 신고. 그 대신 이제 적부한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고,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수리 이제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 이론적으로 자체완성적 신고라는 게 그거거든요. 수리 여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적부한 신고를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다투고 싶은 사람은 다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게 전형적인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 4번.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이라는 거.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한두 문제 조금 뭐 까다롭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때요?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 늘 보던 문제잖아요. 뭐 하프 모의고사, 또 합격 예측 모의고사, 또 이제 늘 복수 문제 다루던 그런 전형적인 거다. 근데 이건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도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80%, 90%는 이런 유형 안에서 놀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잡으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공략하지 말 것. 그건 이제 나중 문제. 3, 4회독, 5회독 탄탄히 하고 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만 열심히 이제 복습하고 따라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된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겸손하게 뭐 운도 따랐다 이렇게 했지만, 시험장에서 이제 쉽게 풀었다는 거, 어찌됐건 쉽게 풀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오히려 헌법보다 행정법을 100점 맞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헌법 100점, 행정법 100점, 둘 다 100점 맞은 친구도 있지만, 먼저 행정법 이제 100점, 헌법 95, 행정법 100, 헌법 90. 그래서 이제 뭐 95, 95 이렇게. 뭐 이제 아주 아름다운 점수죠. 이상적인 점수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거 법과목은 고득점 했는데, 영어가 55, 60.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둘 다 100점 맞은 친구가 행정학이 55점 맞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커트라인 주변에.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전과목이 이제 고르게 잘해야 된다.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한 85점 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85점 좀 미달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진짜 몰라서 틀렸는지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몰랐다면 조금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높이도록 하셔야 되고, 실수를 하셨다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다른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력이 이제 있는 거죠. 85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적인 건 이제 90 플러스 알파가 이제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 정도 수준. 조금 어려워져도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낮은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약간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지난 거는 또 이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열심히 봐서 이제 합격권에 도달하신 분들은 또 이제 면접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또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